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입니다. 프리미엄 조선일보 입시 동영상,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들, 그러니까 2015학년도와 고등학교 1학년은 2016학년도가 되겠는데, 내년, 내후년 입시에 대한 전망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금년 고등학교 3학년 입시가 진행 유형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내년부터 대학 입시를 간소화하겠다는 그 안을 지난 8월 말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지난 9월 말에 확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는 이 확정안을 토대로 해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 가는 2015학년도 입시를 아마 조만간에 마련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입시 대학 입학 진행 개선 내용을 보면은 대학 입학 진행을 간소화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간소화를 하는데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로 축소를 하고, 그리고 수시는 학생부 논술 실기 위주로 뽑고 정시는 수능 실기 위주로 좀 단순화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마 2015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얘기를 듣게 되면은 많이 보게 되는 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우리가 나눴을 경우에 수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위주, 그리고 논술 위주, 실기 위주로 되어 있고,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실기 위주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위주를 2가지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학생부 교과, 또 다른 하나는 학생부 종합으로 나눠 가지고 학생부 교과는 교과 중심으로 뽑는 진행을 얘기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은 비교과 중심으로 뽑으면서 교과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필요하면 면접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이런 것들도 학생들한테 받아가지고 면접을 볼 때 활용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입시 정보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 수험생들은 짐작이 되겠지만은 이 학생부 종합 이것이 바로 금년 2014학년도 대학 입시의 입학 사정안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입학 사정안 진행은 입학 사정안 진행이라는 말은 금년까지 유지가 되고, 내년부터는 입학 사정안 진행이라는 말 대신 학생부 위주 진행 유행 속에 학생부 종합이라는 항목 속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입학 사정안 진행은 이름만 없어진다 뿐이지 뽑는 방식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수시가 4가지, 정시가 2가지 이내로 단순화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은 수시는 학생부 위주가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위주, 실기 위주 4가지가 되겠고, 정시는 수능 위주, 실기 위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실기 위주는 아마 여러분도 짐작이 되겠지만은 주로 예체능계 학생들이 실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기가 수시에도 있고 정시에도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에서 보면은 특기자 진행이 있는데, 특기자 진행의 경우에는 좀 쉽게 표현하면은 주로 이제 각종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진행인데, 예를 들어서 글로벌 진행이다, 혹은 국제화 진행이다, 이런 이름으로 뽑는 인문계 특기자 진행이 되겠는데, 여기는 공인 외국어 성적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뽑는 진행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과학 잘하는 학생들을 주로 뽑는 일종의 과학 영재 진행, 이게 특기자 진행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들이 실기 위주로 진행 속에 내년에 포함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15학년도부터 새로 적용되는 대입 진행 체계는 금년 대학 입시와 비교했을 때 결국 이제 간소화되고 좀 단순화되는데, 조금 더 간소화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정시 모집 2가지가 있는데, 과연 수시 모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진행 요소는 내년에 어떤 진행 요소가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봤을 경우에 결국은 수시 모집은 금년 대학 입시와 비교해 보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논술고사를 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29개 대학에서 논술을 치는데 논술 비중이 제일 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 모집을 학생부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수시 모집 논술고사 위주로 뽑는 진행들이 내년에 각 대학들이 요강을 자세하게 발표를 해야 알 수가 있겠지만은 추가로 그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은 그 논술고사를 치는 진행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또 달라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 반영을 좀 완화를 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2015학년도부터 수능 최장력 기준을 수시 모집에 적용을 하는데 이 수시 모집 적용하는 최장력 기준이 그 일부 대학들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우선 선발이 있고 일반 선발이 있는데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대체로 최장력 기준이 뭐 그 글자 그대로 최장력 기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선발은 최장력 기준이 상당히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일 높은 대학이 연세대학인데요. 연세대학의 우선 선발 최장력 기준은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등급 합이 4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4가 되기 위해서는 두 과목 1등급 받고 한 과목 2등급 받아야 되니까 말하자면은 최고 학력 기준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높고 자연계의 경우에도 수학 B를 1등급 받고 가탐 두 과목을 한 과목을 1등급 한 과목 2등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요 수시 모집 최장력 기준 중에서 우선 선발 최장력 기준은 전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을 할 때 각 대학들이 그 수능 성적이 표준 점수가 있고 100분위가 있고 9등급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주로 9등급을 활용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 수준별 수능이 AB형으로 나누어지면서 국어, 수학, 영어가 나누어지면서 대학들이 9등급을 쓰는 대학도 있고 또 아예 100분위만 가지고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0분위를 가지고 적용하게 있을 경우에 점수가 더 정교화되면서 이게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수시에서 수능이 너무 비중이 높아진다. 결국 이런 비판 여론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수시 모집 수능 최장력 기준은 100분위는 활용하지 말고 등급만 활용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 대학별 요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내년부터 수시가 4가지, 정시가 2가지,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각 대학들은 수시 모집을 통해서 뽑는 인원을 줄일 가능성이 현재 많아졌습니다. 결국 수시 모집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뜻은 그 줄어든 범위만큼 정시 모집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 금년 수시 모집을 통해서 뽑는 게 66%고 정시가 34%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예상은 50대 50 정도로 수시 정시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별 고사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바꿨는데요. 결국 이제 논술고사의 경우에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은 논술고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논술고사를 하기는 하되 되도록이면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동안 논술고사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고등학교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받은 학생이 과연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비판적인 여론에 따라서 그 논술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리고 논술고사 시험을 보게 되면은 논술고사 문제뿐만 아니라 채점 기준까지 바로 좀 공개를 해라. 그러니까 미리 수험생들이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구순행 면접 현재 사실은 구순행 면접은 문제풀이식 구순행 면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풀이식도 뭐 말하자면은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교과형 문제를 내 가지고 이것을 푸른 다음에 그 묻고 답하기 형식의 그 면접이 있고 그리고 적성고사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객관식 시험이면서 실제로 수능 시험과 비슷하게 출제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이 2가지 진행 요소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향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향이라는 뜻은 되도록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에 의하면은 결국 서울 시내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논술고사인데 결국 논술고사를 써서 뽑는 인원을 줄이고 그 줄은 것만큼 정시 모집을 통해서 뽑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 문제풀이식 구순행 면접을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사실은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은 수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아예 일부 모집 단위는 과목까지 정해가지고 문제풀이식 구순행 면접을 치고 있는데, 과연 서울대학이 내년부터 이 구순행 면접을 어떻게 바꿀지, 이거는 아마 수험생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예의주시해서 아마 지켜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성고사는 내년부터 대폭 축소될 것으로 그렇게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입시 전망을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금년 2014학년도 입시와 비교해서 큰 틀의 변함은 없다. 수시 4가지, 정시 2가지. 사실은 금년 입시도 수시 모집이 대학별로 보면은 4개 내지 5개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수시는 최장력 기준, 수능 성적 최장력 기준이 줄어들고 우선 선발 기준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논술고사도 가급적 시행하지 말도록 하다 보니까 수시가 줄어들고 정시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자, 그래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 그리고 1학년들의 경우에는 수시에서 서울 소재 대학들은 아마 논술고사를 치는 현재 대학이 29개 대학이 있는데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 그대로 칠 것으로 보고, 수시 모집에서 논술은 여전히 중요하다. 2학년, 1학년들은 논술고사 준비를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현재도 그렇지만은 내년에도 학생부 위주로 수시를 뽑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풀이식 면접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확인 면접, 우리가 다른 말로도 뭐 단순 면접, 인성 면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이 되겠고, 적성고사는 축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의 경우에는 우선 선발 기준은 없어지지만은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반 선발 기준은 대학들이 그대로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서울대학 수능 최장력 기준이 수능 4과목 중에서 아무 과목이나 2과목을 2등급 받으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연세대학이 최장력 기준이 제일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세대학의 우선 선발 기준은 그렇게 높은데, 연세대학의 일반 선발 기준은 인문계가 4과목 중에서 3과목 등급 합이 6입니다. 그러면은 3과목이 6이 되려고 그러면 2등급, 2등급, 2등급 받으면 6이 되고, 자연계는 2과목 등급 합이 4로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수준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고려대학의 경우에도 우선 선발은 높지만 일반 선발은 4과목 중에서 2과목 2등급 정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선에서 수시 모집 최장력 기준이 뭐 대학들 최종 결정은 구체적으로 발표가 돼야 알겠지만은 수험생 여러분들은 일반 선발 기준 정도는 유지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년에 수시 모집에 가더라도 결국 수능 시험은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장력 기준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역시 수시 모집에 갈 때 수능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수시 모집에 합격을 못하게 되면은 정시 모집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야 되는데,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로 뽑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역시 수능은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한다고 보셔야 되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2015학년도 입시 요강이긴 하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입시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대학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 대학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